안녕하십니까. 서영대학교 자동차 기계과 교수 봉필준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자동차 융합공학, 자동차 공학 요 통합적인 1학년 교과목에 대해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주차 제1강 시간입니다. 자, 자동차 공학 아마 우리 각각 해당하는 반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PPT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교환을 통해서 3주까지 여러분이 수업을 하셨어요. 근데 어렵죠? 이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직접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서툴고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긴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겠어요. 자동차 공학에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개요, 정말로 자동차 공학 또는 자동차 융합 공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은 정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학기 1년 동안 배울 자동차 공학의 개념이 뭐냐,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론이에요. 실기에 비해서 무엇인가를 만지고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타보고 하는 수업에 비해서는 딱딱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와가지고 자동차 공학 이론 수업을 들을 때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주무시는 분, 자는 사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사람 많이 나올 정도로 재미는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짧게, 각각의 강의 시간은 짧게 할 테니까는요,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을 해주세요. 보통 자동차라고 하는 것 자체는 레일이 없는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을 우리는 자동차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4개의 축, 4바퀴가 달린 일반적인 자동차도 있고 바퀴가 2개 달린 이륜차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운송,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자동차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기계적인 메커니즘, 또 전기, 전자적인 메커니즘과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자동차 공학에서의 3대 파트가 뭐냐? 사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고 또 생활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체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고 그러면 하트, 심장일 거예요. 심장에서 쉬지 않고, 이 심장이 안 움직이면 죽은 거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계속 외부에서부터 에너지원이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펌핑을 통해서 혈액, 피로 만들어서 각 부위로 필요한 데다가 공급을 해줘야지만 살 수 있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따지자고 그러면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엔진 또는 기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옛날식 기계식에 비해서 전자화되어져 있는 첨단 엔진들이, 또 사람도 음식을 먹을 때 어때요? 한국 사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유럽 사람, 아랍 사람 먹는 주 음식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쌀, 밥이죠. 그 다음에 국, 요즘도 국도 잘 안 먹어요. 또 김치, 반찬 이런 것들 먹잖아요. 음식을 섭취해야지 거기서 에너지, 칼로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를 꼭 막고 음식만 먹는다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공기. 이 넓은 공기 중에서 산소라고 하는 몇십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산소를 우리는 계속 음식과 공기를 섭취해야지만 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장으로 들어와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동차 기관에서는, 엔진이라고 하는 부위에서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관들. 첫째, 휘발유라고 하는 가솔린 기관, 그 다음에 경유라고 하는 디젤 기관, 그 다음에 가스, LPG, LPI, CNG 다 마찬가지예요. 가스를 원료로 하는 가스 기관. 이렇게 3대 엔진,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공통적인 건 뭐예요? 서양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기를 안 먹진 않죠.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기를 흡입하지 않지는 않죠. 공통적으로 공기가 일정량의 비율로 계속적으로 들어와야지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음식과 공기에 따라서 엔진, 가장 중요한 심장, 3가지 연료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가솔린, 디젤, 가스. 기억 꼭 해주시고요.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 가스보다는 가솔린과 디젤 기관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사람으로 심장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하고 어딘가를 걸어가고 제가 팔을 이렇게 들고 또 춤도 이렇게 추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뼈마디, 관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뼈마디, 관절 이런 것들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뭡니까? 자동차에서는 세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세시는 작은 범위의 세시와 제 몸이 얼마나 호리호리하고 이쁩니까? 많이 웃으시네요. 나중에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구성되어 있지만은 쉽게 기억하시려고 그러면은 뼈마디, 관절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세시라고 하는 영역에서 또 배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심장에서 계속 펌핑되는 이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각 마디마디 각 부위로 순환해서 공급이 돼줘야 되죠. 그러한 혈관, 혈액들이 움직이는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동차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라고 하는 큰 파트 안에 그런 요소들이 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크게 자동차 공학의 메커니즘에는 크게 세 가지 엔진, 쇄식, 전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렵겠죠? 보이는 것보다는 전기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러나 전문화된 저희 소양대학교 자동차 기획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얼쑤 어깨동무하면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전혀 몰랐던 우리 학생들도 어느 순간인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쉽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동차 공학의 개요 이런 부분에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배우는 게 바로 자동차 공학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런 공학 안에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물리적인 작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중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단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쉽게 공학을 접근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톡톡톡 외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공식이나 단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1강 시간에는 세 가지 단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를요 저랑 같이 수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수업이 끝나고 당장 외워서 내일부터 당장 써먹어야지 아니에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계속 반복해서 공학에서는 나올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는 세 가지가 여기 잠깐 써놨어요. 근데 빛이 조금 반사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속도라는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르는 힘, 압력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펀칭의 이런 힘, 토크라는 단위 세 가지를 기본으로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속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동차나 이륜차 오토바이들 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빠른 속도를 가지고 달리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바로 속도가, 자, 속도 한번 써볼까요? 자, 속도 또는 속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첫 번째, 요거는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주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센티미터, 메타,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우리는 주로 많이 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센티미터는 너무 작아요. 자동차에서. 메타부터 볼게요. 거리를 얼마의 시간 동안에 움직이느냐 이거를 우리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메타 단위를 쓰죠. 메타. 그래서 1m 움직이는데 1세크, 1초가 걸렸다. 초 단위. 근데 여기 보시면 분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분수 스퀘어를 퍼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메타 퍼 세크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 메타 퍼 세크 단위 많이 보셨어요? 아니죠?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자동차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에너지량이 크다 보니까 거리로는 킬로미터를 주로 쓰겠죠. 그러면은 킬로미터를 움직이는데 초 단위로 바꾼다. 아이고 단위가 또 안 맞아요. 단위는 서로 맞춰주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킬로미터를 움직일 때에는 아워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는 주로 메타,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주로 사용하지만은 미국이란 우리 메이저리그 아이고 이놈의 코로나 다 우리가 극복을 같이 해야 돼요. 양보하고 협력해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빨리 오프라인의 강의실에서 만나서 정말로 날아다니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조금만 참을게요. 참읍시다. 그리고 우리. 자, 보통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공을 던질 때 몇 킬로미터로 던진다는 표현 잘 안 쓰죠. 마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로 써요. 그러니까 일부 국가나 일부 나라에서는 메타 킬로미터도 쓸 수 있지만은 마일이라고 하는 단위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는 알아줘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세대는 모를 거예요. 찬호박? 박찬호. 지금은 캐나다에 지금 이제 이적해서 가 있는 류현진이도 왼손 투수지만은 옛날에는 150km까지 던졌어. 150km까지. 근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 메이저리그에서는 100마일 정도를 던져줘야지 엄청난 강속구 투수라고 얘기해요. 90마일 정도 던지면은 평균 보통 투수예요. 마일이라는 단위 쓰잖아요. 자, 그럼 마일은 뭐냐? 1마일은 약이라는 표현, 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약 1.6km 정도의 단위랑 비슷합니다. 근데 속도는 시간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킬로미터에는 맞는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워라고 그랬어요. 1시간 동안 안에 1.6km를 갈 수 있는 정도의 빠르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1마일이 1.6km예요. 100마일로 야구공을 던지게 되게 되면은 160km 정도는 던져야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강속구 투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단위는 바로 뭡니까? 압력이에요. 자, 압력. 이런 단위로 맞춰봐야 돼요. 그럼 뭐냐? 힘으로 면적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나누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쉬우느냐? 보세요. 일반 성인들, 어른들, 엄지손톱, 단면적, 평면이죠. 가로, 세로, 면적, 여기에 얼마만큼의 무게로 누르느냐? 그때 힘, 킬로그램 단위를 주로 씁니다. 킬로그램. 근데 교수님, 공부 좀 한 친구들이 그래요. 이미 우리가 1주차나 2주차나 3주차에서 킬로그램 말고 킬로그램 퍼스 또는 킬로그램 F 붙여서 중이라고 하는 단위는 또 뭔가요? 둘 다 힘 또는 무게의 단위죠. 그러나 킬로그램은 일반인들이 주로 쓰고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무게의 단위고요. 공학에서는 지구의 중력을 감해서 무게와 힘이 적용이 됩니다.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포스라고 하는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중량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같은 힘의 단위지만은 공학에서는 중력을 계산한 중량 단위를 주로 쓰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물체나 사물은 지구의 중량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포스 힘을 생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면적은 뭐냐? 평면이에요. 가로, 세로죠. 그러면은 사각 면적을 본다고 그러면은 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 이 합은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의 단위를 우리는 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동차에서는 사각형, 삼각형, 별 모양, 오각형과 같은 각진 단위 모양 형체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기계 자동차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의 모양을 사용하느냐? 바로 원의 면적이에요. 동그란 원, 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 사각형은 너무 쉽죠.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학습해야 됩니다.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자, 반지름 R이라고도 하고 또는 지름을 갖다 우리는 D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자동차에서는 4분의 파이 D 제곱. 파이 3.14 쭉쭉쭉쭉 가죠. 그래서 소수점 숫자자리를 끊어서 3.14. D는 지름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기로 막 두들기려고 하다 보면은 3.14에다가 지름을 제곱승을 하고 그러려면 어렵죠? 미리 계산을 해놓으세요. 요거를 나눠주면은요, 0.785가 됩니다. 약. 여기에다가 지름을 제곱을 곱하면은 면적의 단위가 나온다. 이해가 가시죠?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압력의 단위. 그러면은 얘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중 스퀘어 제곱 센티미터. 이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압력의 단위입니다. 오늘 수업의 끝으로 토크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는 이 부분을 살짝 한번 지울게요. 필기도 다 하셨죠?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1강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 단위 중에서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하는 단위를 배우도록 할게요. 토크는 속도나 압력은 나눴죠. 토크는 나누는 건 아니고요. 합해지는 거예요.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단위는 힘 곱하기 거리. 얘만 유일하게 곱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압력 배울 때 힘의 단위를 주로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공학 단위로. 질량 단위를 쓰나요? 중량 단위를 쓰나요? 중량 단위를 쓰죠. 그러니까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중. 그 다음 곱하기 거리는 킬로그램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단위가 메타예요, 메타. 물론 센티메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위가 너무 한쪽이 작고 한쪽은 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에는 킬로그램 메타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곱하기를 써주면 좋은데 또 공학에서는 또 기호를 써요, 약어를. 어떻게 쓰느냐. 킬로그램 중 하이픈 메타. 다시라고 있죠, 다시. 하이픈 메타. 근데 곱하기는 앞줄을 바꿔도 되죠. 책에 따라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메타 킬로그램 또는 킬로그램 메타. 곱하기라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는 같은 단위로 킬로그램 중 이렇게 점처럼 되죠. 어퍼스트로 같은 요를 해가지고 같은 단위예요 다. 요 단위나 니꼬르다. 그리고 곱하기는 앞줄을 바꿔도 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떤 막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내가 책에서 봤는데 메타 킬로그램이다. 아니야, 내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는 킬로그램 메타야. 아예 같은 단위.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이 두 개는 같은 단위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단위를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마력이라는 단위 많이 들어봤죠. 마력. 요거 사학 한번 칠판 지우고요. 마력까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마력이 뭘까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야, 너 차에 마력이 몇 마력짜리냐? 영화에서 보니까는 무슨 1000마력이더라. 배예요, 배? 배면은 1000마력 기본으로 가죠. 근데 자동차에서 1000마력, 몬스터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몇 마력 정도나 될까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스포츠카, 트럭, 디젤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러나 보통 100마력에서 300마력 정도 사이다. 평균 150마력에서 200마력 정도.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준준형 같은 경우도 한 200마력 전후로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다. 물론 스포츠카나 몬스터 같은 차량들은 300마력, 400마력 넘는 차들도 있어요. 슈퍼카의 3대 정의가 뭔지 아세요? 슈퍼카가 되려고 그러면요, 슈퍼에서 파는 자동차 말고요.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는 슈퍼카. 일단 배기량 3000cc를 넘어야 돼요. 마력 300마력을 넘어야 돼요. 차량 속도 300km/h 이상이 돼야지만 세 가지를 다 갖추었어요. 물론 이 중에 제로백 있어요, 제로백. 100km/h까지가 정지된 상태에서 얼마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게 공학이에요, 공학. 제로백 되는데 제가 당연히 차 타고 다니죠. 제 차는요, 악셀레이터를 엄청나게 밟아야지 100km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좋은 차들은 빠져요, 슈퍼카에서. 정리해, 세 가지. 예. 자, 마력까지만 오늘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왜? 한 번에 너무 많이 배우시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자. 마력이라고 하는 정의는요, 쉽게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으랴! 하는 막 그런 말. 그런 말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우리가 마력. 마력은 영마력, 영국에서 주로 쓰는 힘의 마력의 단위, 그 다음 프랑스죠. 불마력 주로 하고 있는데요. 단위가 기본적으로 좀 틀려요. 영마력에서는 주로 마력의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요, 호스파워, HP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불마력을 주로 쓰죠. PS.
문제 하나 낼게요. PS, HP는 호스파워, 말의 힘이죠. PS라고 하는 어원은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4주차의 문제입니다. PS가 의미하는 거. 또 PS의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는요. 다 같은 마력의 단위예요. 마력이 뭐냐? 자, 마력은요. 제가 지금 무엇을 그리는 것 같아요? 말이에요, 말. 말 같죠? 고맙습니다. 예. 자, 이 말이 색깔 한번 바꿔가지고요. 지면에 마찰되고 있죠? 75kg 중, 질량, 중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게를 말에 묶어서 움직이겠죠, 끌겠죠, 들어 올리겠죠. 말이 앞으로 가지만은 실제로 물체는 위로 상승하겠죠. 얼마만큼의 1m를 말이 1m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75kg의 무게를 1m 들어 올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초 걸렸대, 1초. 그게 1초 걸린 거죠. 이거를 합치게 되게 되면은 75kg 중에 무게를 곱해줘. 토크 아까 배웠죠? 이럴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1초 걸렸다. 말 한마디가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은 1초 동안 안에 75kg의 무게를 1m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1마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동차는 보통 몇 마력? 200마력으로 잡아볼게요. 100마력으로 잡아볼게요. 계산하기 쉬우니까. 100마력이면 여기다 곱하기 100만 하시면 돼요. 7,500kg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1초 동안에 그 정도의 파워, 이걸 갖다 우리는 마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죠? 자, 오늘 4주차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